자, 먼저 하고 나면 사주에 음양오행을 찾는다 했죠. 경양금, 정음화, 무양토, 계음수, 축토, 술토, 해수, 신금. 그러고 나면 오행도를 그려가지고 오행의 구성이 어떻는지를 파악해 봅니다. 기준점이 뭐라 했어요? 일간이 기준이다. 일간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해월의 무토다. 이렇게 보면 해월의 무토다. 무토라는 것은 넓고 크고 높은 산인데 겨울산이네. 초겨울산이네. 그죠? 초겨울산이면 조금 날이 어떻겠어요? 쌀랑하겠지. 그럼 생명 현상이 적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죠. 이 자체가. 여하튼 이 초겨울 산에 오행을 보니까 일간인 토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토를 기준으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토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토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네. 토가 세 개다. 그 다음에 토생금, 일간이 생해주는 금이 하나, 둘, 금이 두 개다. 세 개예요? 또 어디 있는데? 한 개, 두 개. 자책제. 시기. 개를 갖다 술을 그물이 없어요. 예,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예수인데. 계음수지예요. 예, 계음수입니다. 예,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이 하다가 설명은 딴 데 갔다 왔다 한 번씩 그리 하거든요. 이게 또 그랬네 보니까. 그 다음에 수가 하나, 둘. 목이 없네. 자,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없다? 목이 없다. 목이 없다. 생기가. 목이라는 것은 뭔가 시작하고 출발하고 기획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희망차고 하루로 말하자면 아침 기운, 1년으로 말하자면 봄의 기운이 약하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해중의 간목이라는 이 월 안에 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하튼 이 사주가 목이 없구나. 그러면 건강적으로는 목을 보완해야 할 의미가 항상 있다. 그 제 유튜브 들어가 보면 목을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친구들은 그거를 보고 그걸 인테리어적으로 보완하든지 성격적으로 보완하든지 자기 건강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없는 거는 없다.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팔자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이라는 경우는 언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운에서 올 때. 예를 들어서 후년이 뭐 임인년이잖아요. 그죠? 임인년이 오잖아요. 임인 계묘년이 오잖아요. 2020 뭐예요? 3년? 그죠? 2022년. 이것이 2022년, 2023년이 이민 개묘잖아요. 이럴 때 목기운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간에 목이 뜰 때. 예를 들어서 갑신년 사건. 그죠? 이민 개묘하고 나면 뭐예요? 2024년에는 갑진년이 되잖아요. 다시. 예, 그죠? 2025년에는 뭐예요? 을사년 되잖아요. 그럼 이민 개묘 갑진 을사에는 목기운이 어떤 목기운이 나타나서 확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놈이 여기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놈이 팍 올라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간직이라고 해요. 잠깐만요. 그런 거를 간직이라고 해요. 청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가지고 활동성을 강하게 이 사람 삶에 영향을 확 끼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 이 목이 관이거든. 관이라는 것은 내 명예, 이름 뭐 이런 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동네에서 뭘 하는데 소문을 좀 나고 싶은데 언제 소문 나겠습니까? 하면 뭐예요? 언제 소문 나? 예, 2024년에 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취업이 잘 안 돼. 언제 취업되겠습니까? 하면 뭐예요? 예, 2022년에 취업운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관이니까. 해석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팔자에 없다고 해서 평생이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운에서 작용을 해요. 물론 운에서 왔을 때 내 사주 내에서 받아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강하게 활성화되고, 근데 이 사주 이런 것도 없어. 그러면 좀 약해. 그러면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막 그런 현상이죠. 그 다음에 화가 하나가 있다. 자, 크게 보면 이 사주가 해월의 축시에 태어났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월이라는 것은 이제 추위가 시작되는 입동이 시작된 거거든. 축시라는 것은 뭐예요? 하루 중에 최고 추운 시간이 축시입니다. 그러면 이 무토라는 땅이 따신 땅이에요? 좀 춥고 쌀랑한 땅이에요? 춥고 쌀랑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월의 축시에 태어났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행에. 그렇지. 기본적으로 따뜻한 화가 필요한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화는 깔고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따뜻한 색깔의 그런 색깔이라든지 또는 화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조후라. 조후. 팔자의 가장 기본이 조후를 맞추어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사주는 뭐예요? 조금 시원하게 해주고, 너무 추운 사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보고 언제 좀 살만하겠습니까? 하면 뭐라 하겠어요? 운에서 언제 따뜻한 게 오는가? 딱 보는 거. 운 딱 적어놓고 언제 따뜻한 게 올까니까. 그죠? 따뜻한 운 문제예요. 4, 5미지. 그런 운이 딱 오면 뭐예요? 아, 이때 되면 이 사람이 좀 편안해지겠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런 게 조우적 관점에서 보는 거다. 나중에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무슨 조용신이니, 억부용신이니, 통관용신이니,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조우입니다. 조우. 날이 되도록이면 중화를 맞춰주면 좋다. 사주 원리는 중화를 가장 중시하거든요. 예, 뭐 아까 질문하셨는데. 예, 근데 좀 목기운이 올 때 세운에서 예. 금방 목이 부족해서 목기운이 들어오는데 예. 그 지지의 목하고 천간의 목하고 그 작용하는 힘이 예. 비슷합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지지가 강하죠. 천간은 기요. 드러나는 거예요. 지지는 질이요. 실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력적으로는 지지가 센 거고. 그런데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거나 하는 것은 천간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판을 밖으로 동네 사람도 알게 걸락하면 천간에 드러나야 좋고. 근데 이놈이 드러났는데 뿌리가 약하게, 예를 들어서 갑이 왔어요. 이 갑이 관이다. 이제 간판에다 합시다. 근데 얘가 갑신으로 왔어. 금이라는 가을 기운을 뿌리를 달고 목이 나타나서, 그럼 이 목이 이 쇳덩이 위에 바위 위에 있으면 이 목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해.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간판만 걸었지 실익은 별로 없지. 그러면 세력이 약한 거야. 그런데 이 운이 갑인이라고 왔어. 정관지지로 왔어. 그럼 어때요? 상당히 힘있는 관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 약하면 뭐예요? 이름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실속이 없어. 놈들은 다 좋은 데라고 캐서 딱 갔는데 가본 걔는 뭐예요? 뭐 뺄 것도 없고 이 복지도 안 좋고 그런 거라. 이래 되면 뭐예요? 상당히 실제 그게 있는데, 그죠? 이렇게 뿌리가 중요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밑으로는 인이 왔는데 위로는 뭐 금이 왔어. 그죠? 그럼 내가 간을 가지고 오는데 밖으로 소문은 나는 건 아니다.
됐어요? 자, 오행의 구성을 봤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니까 이 사람이 화랑은 조우가 좀 필요한 사주고 그 다음에는 목의 기운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주에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지대로 합충을 봅니다. 천간은 생극 합을 위주로 봐요. 그래서 보면 화생토, 토극수, 화극금, 금생수라는 개념이 모입니다. 처음에는 일간을 중심으로 봅니다. 일간을 생애해주는 정화가 있고 일간 이 극하는 개수가 있고 일간 이 생해주는 경금이 있구나 이렇게 일단은 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아직은 이렇게 빨리빨리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차분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을 보는 거예요. 합이라는 것은 각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목, 무게하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없어요? 무게하가 있네요. 무게하가 있네요. 이 사주의 특징이 천간에 드러나게 이 사람의 정신과 사상에 또는 남들이 알기에 무게합화가 있습니다. 합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묶인다 했죠. 묶인다. 좋아한다 해도 되고 서로 약속한다 해도 되고 서로 구속된다 보도 되고 그러면 이 무토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 일간이 나라고 했죠. 이 사주의 주인은 나는 뭐와 합되어 있다? 개음수와 합되어 있다. 이 사람은 개음수를 좋아합니다. 개음수. 그럼 개음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면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개음수를 한번 봅시다. 개음수. 개라는 것은 식간,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개는 마지막이자 마지막은 뭐예요? 시작을 뜻해요. 반드시 끝나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만 거기서 다음 세계, 새로운 세계를 여는 글자예요. 개수는 오행적으로는 수라는 것은 휴식하고 저장하고 모으고 그러고 뿌리로 가게 하고 근본으로 가게 하는 모습이 수인데 그 중에서도 양은 뭐예요? 음이라. 양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음은 뭐예요? 그것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계를 열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압축시키고 저장시킨 적극적인 균이 임양수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인 수생목, 목을 기르기 위한 준비 단계, 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생명을 키우기 위한 그 바로 직전의 단계가 개음수라. 그래서 개음수가 이 필발이잖아요. 발걸음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 하늘 천자가 아니고 화살실자입니다. 화살실자. 그래서 발걸음으로 또는 화살로서 이 거리를 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자는 헤아리다, 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엄수는 주로 머리를 쓰는 타입이 많습니다. 주로 몸띠로 하는 것보다는 두뇌 힘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계엄수가 원 글자의 자연이 이렇습니다.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밖으로 탁 터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사방으로 확 퍼져나가는 모습. 그래서 이 계엄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 있는 석도 있잖아요. 우리 공기 다 섞여 있는 석도, 이 계엄수. 그래서 이 계엄수가 없으면 죽어요. 이 자체. 임양수는 고여있는 물이고, 그래서 호수, 바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이 물을 꾹꾹 먹잖아요. 그럼 그 물은 뭐예요? 임수라, 임수.
근데 이 물이 먹어서 우리 몸에 진액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리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개수라. 바닷물이 증발되어서 우리 대기 중에 수증기로 퍼지잖아요. 그것이 계음수다. 그래서 계음수를 생명수라 하기도 하고 활수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양동이 하나 딱 갖다 물양동이를 갖다 놔면 임양수라. 근데 그거를 쪼래기로 가지고 사사사사사 흩어주면 뭐예요? 계음수라. 그러면 나무가 임양수를 좋아하겠어요? 계음수를 좋아하겠어요? 계음수를 훨씬 더 잘 빨아당깁니다. 이 자체. 그래서 임양수는 친절하지가 않아. 노력이 필요해. 가을에 갖다 쓰려고 하면. 근데 계음수는 친절해. 자신을 확 풀어 헤쳐갖고 다른데 잘 스며들어. 그래서 계음수는 사교성이 좋고 어디에 가도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잘 거기에 동화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요. 대신 감정적이고 눈물이 많고 뭐 비관적이고 이런 해석도 물론 안 좋은 해석도 많습니다. 그거는 저번에 내어드린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임양수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치고 있는 글자고 지가 대장이다. 그러니까 털리도 소리도 안 하고 그죠? 어디 가도 자기 대장 하려고 하고 뭐 배운 것이 없어도 뭐예요? 자기가 머리가 최고 좋다 생각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임양수. 임수하고 개수하고 약간 차이를 아시겠어요?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이 친구는 뭐를 좋아한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한다? 좀 묵뚝뚝하게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한다.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아주 지적이면서 도도한 여자를 좋아한다? 여성인데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여성을 좋아한다. 계음수를 좋아한다. 계음수를 좋아한다. 무토라는 것이 원래 단단하고 거친 땅입니다. 높고 단단하고 거친 땅이에요. 그러면 이 무양토는 산으로 말하자면 울긋불긋할까요? 그냥 뭐 듬듬하게 별 이렇게 뭡니까 포장이 잘 안 돼 있는 산일까요? 기본 무양토는 포장이 잘 안 돼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개수를 만나면 거기에 무게 합하는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저 무토가 원래는 완전히 이런 곰탱이 같이 듬듬하고 우직한 성향인데 개수를 딱 보면 무지개가 돼갖고 꾸며 예쁜 걸 좋아하고 그것을 무게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르고 건조한 땅에 무토는 마르고 건조하고 높은 땅을 말하거든. 거기에 수분이 딱 들어가면서 거기에 무지개가 딱 생기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것을 무게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는 초겨울 산이 돼갖고 생명이 별로 없고 덤덤하고 꾸밀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무게합하다 됨으로써 뭐예요? 뭔가를 꾸미는 걸 좋아하고 경영책책인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주에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화가 필요하다. 화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표현되는 것, 따뜻한 것 이런 걸 뜻하죠.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무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뭐 옷 같은 것도 두들지게 안 입습니다. 딱 그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좀 뭐랄까 중후하게 입고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무게합화가 된 사람들은 같은 무토인데도 달라. 우긋불긋하고 막 그럼 희한하다. 저 사람이 무토인데 왜 저러지 막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무게합화. 그래서 정강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간이 금을 생하고 내가 생해주는 활동을 금적으로 잘한다 이거예요. 금은 뭐라 했어요?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결정내고 하는 활동을 잘한다 이거예요. 토생금 내가 생하는 그걸 식상이라고 했죠. 내가 생해주는 식상 식신적 활동 나의 표현을
금적으로 잘한다. 경금적으로 잘한다. 얘가 신금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예리하게 잘하는 거고, 얘가 금금이면 뭐예요? 좀 큼직큼직한 걸 잘하는 거야. 이분이 그 헤어 쪽에 이 헤어 디자인의 예술가라는데, 그러면 이분은 뭐냐? 이 신금이라는 아주 섬세한 기보다는 약간 투박하지만 아주 성실하게 하는 타입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경금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생토. 나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옆에 있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옆에 있어. 정아라는 인성이 내 바로 옆에서 나를 도우고 있다. 자, 이 사주는 아까 해월의 축치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이 따뜻한 화가 나를 옆에서 바로 하생토 해주고 있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바로 옆에서 자기 지금 거리에서 온유하게, 이 정화는 온유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병화는 뭐예요? 드러내놓고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살짝 도와주는 이러한 윗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될지, 그 다음에 그 계통의 선배가 될지는 알 수는 없어. 너는 뭐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세냐 약하냐? 세요, 약해? 왜 약해? 예? 예? 음은 음대로 쓰고 양은 양대로 쓰지. 아니, 이 사람의 세력은 야 뿌리로 봐야 돼. 야가 해라는 무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럼 야가 세 약해. 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심에 차 안 차? 심에 안 차. 이 심에 안 차.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확 도와주는 시기 언제겠어요? 하운이 올. 하운이 오면 저 화가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확 강해집니다. 이렇든 저렇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 아니, 이 하루풀이 세든 약하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지. 안 그래요? 이 교구를 해 지금. 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경련이 뭐 쌀밥이나 보리밥. 그렇지. 보리밥이 어딥니까? 있는 게 어딥니까? 단 아쉬운 것은 이것의 뿌리가 좀 약하다. 자, 그 다음에 토극수, 내가 극하는 것을 바로 옆에 놔두고 그것도 합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개음수를 극하면서 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집요한 성향이 되는 거예요. 극하면서 바로 옆에 두잖아요. 이렇게. 내가 극하는데 음량이 다르면 유증한 겁니다. 좋게 말하면 사이가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집착하는 거예요. 소중한 거거든. 자, 이제 지지 보겠습니다. 지지. 지지는 보니까 자축토, 지지가 한 붙어 있죠. 자축토, 인해목, 여술하, 진유금, 사신수, 오미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지지의 충, 자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회충 없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삼합이 있었죠. 세 가지가 모여서 합하는 거. 심자진수 없고, 해묘미목 없고, 인오술화 없고, 사유축금 없고, 없어요. 기본적으로 토생, 금생,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방합, 신유술, 금, 해잣, 축, 수인데 자수가 빠졌죠.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래도 어쨌든 해잣, 축,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해잣, 축, 수. 그 다음에
신유술금 이것도 세 개가 다 안 모였기 때문에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여하튼 뭐 유가 오면 확실히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주의 지지는 뭐가 많아요? 토, 금수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부 금수판이에요. 지금 전부 금수로만 모여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산이, 이 무토가, 겨울 산이 금과 수의 모습으로 기운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호수가 있으면서 그 옆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마른 땅, 진흙 땅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산에 가장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나무잖아요. 이 나무가 빠졌어. 나무가 빠졌네. 그죠? 나무가 빠졌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무가 언제 올까?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운이에요. 그럼 운에서 그걸 언제 만나느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자, 그 다음에 암장을 붙여보겠습니다. 암장. 암장. 신 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 무, 임, 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 중에는 무, 갑, 임이 있고. 그래서 요 안에 이 간목이 있다는 거예요. 암장을 알아야 여기 이 목이 안에 들어있다는, 더군다나 이 월지에 있는 목은 상당히 힘이 있는 목입니다. 월이라는 것은 힘 가능식 놈이 됐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놈은 언제든지 중요하게 쓰는 놈이에요. 나중에 이걸 격이라 해요.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 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목이라는 것을 주제로 쓸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술은 신, 정, 무. 축은 개, 신, 기. 암장합니다. 아까 형살을 안 찾았네. 축술미 형살이 있습니다. 이 사주가 축술미 형살. 여기에 축, 술, 미, 형이 있습니다. 형은 고치고 수리하고 안 맞는 것을 교정해서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을 가진 사주들은 형에 관계된 직업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몸을 형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수술하거나 다친다고 봅니다. 헤어 디자인은 형하는 직업이에요. 형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어때요? 형하는 직업이에요. 형하는 직업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게 칼이거든. 을 쓰는 형하는 직업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 경금보다는 신금이면 좀 더 창의적인 거예요. 자, 이래 놓고 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육친이에요, 육친. 십성요. 십성을 한번 잡아줬습니다. 자,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이 톱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과 같은 균을 뭐라 했어요? 비견 급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토를 찾아보는 거야.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이게 양이니까. 음양이 다르면 비급. 비견은 친구로 해석하고 비급은 경쟁자로 기본적으로 해석하세요. 물론 그 안에는 해석이 다양해지는데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일단 해보세요. 그럼 자, 이 사람 친구가 있는 거 봅시다. 위에 드러나기는 없네. 내부적으로 가는 게 여기 있네. 여기에 비견이 있고 여기에 비견이 있고 여기에 비견이 있고 여기에 비급이 있고 이분은 드러나기에는 동료 친구가 없지만 실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행태예요.
그 다음에 토가 생해주는 것을 식상이라고 했죠. 토생금. 일간이 생해주는 것을 식신상간이라고 했습니다. 식신상간. 식신은 내가 좋았어. 상간은 타인을 의식했어. 기본적으로 그래요. 식상공이 표현이요 활동이거든요. 식신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상간은 상대를 의식해서 하는 행위. 자, 이 사람은 봅시다. 여기에 식신이 있고 식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사람의 활동적 모습, 기술적 모습, 표현적 모습이 식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헤어 디자인을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은 자기 연구,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연구심이 강해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금이잖아요. 금이라는 것은 어떤 폼을 잡아주는 거,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디자인부에서 헤어 디자인에서 여러 가지 자기 특기 분야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금에 관계되는 그런 것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식신이기 때문에 뭔가 정리하고 마무리 치고 단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식신, 이 식신은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상간성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상간은 뭐냐 하면 비트는 거예요. 상간은 그 사람 기호에 맞춰갖고 비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술 성향을 가려면 상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상간은 틀을 깨는 거거든요. 식신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고 성실하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식신서는 성실과 노력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기술에 대한 프라이드가 식신이 엄청 강해요. 왜냐하면 식신은 오랫동안 연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관은 그때그때 인기의 응용 능력이 좋고 활용력이 좋아. 우리가 예전 대기업 총수들 사주를 보면 정주영 회장님은 식신 타입이에요. 기술을 중시하면서 밀고 나가는 불도저 성향이고, 김우중 씨 있잖아요. 그분은 상간이에요, 상간. 그 사람은 일단은 펼치고 보는 거야. 그리고 영업을 중시하고. 그게 식신과 상간의 차이예요. 근데 이분은 드러내기는 식신으로 드러내지만 사실은 자기 밑에 상간선을 많이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암장이라는 저 숨어있는 기운. 천간에 드러나면 놈들이 아는 기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머리를 딱 하러 가면 이 사람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단정하게, 확실하게 해주는 거라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이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기응변하는 그 상관 의미를 딱 숨기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완전히 틀을 비트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약간 이렇게 뭔가 그거를 포인트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향이 그쪽의 기술을 쓰는 성향이 그런 사람. 이 사주의 주인공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이런 건 그때그때 확인해야 재미가 있는 건데,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견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신상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내가 제어하고 극하고 통제하는 제입니다. 제가 수죠. 여기서는 수. 편제가 있고 음장이 같으면 편제, 음장이 다르면 정제가 있겠죠.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는 보세요. 월지에 있는 기운은 편제,
이 편제는 사업성으로 보세요. 사업성.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편제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제가 있네. 정제. 정제는 정확성이에요. 그래서 정제는 기본적으로 월급쟁이들이 많아요. 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딱 결과물이 놓아야 돼. 그래서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향이 꼼꼼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식신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향이 아주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 자, 상관성이 있는 사람은 딱 앉으면 방금 해표 끝내버려요. 근데 이렇게 식신정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간이 많이 들이겠어요? 적게 들이겠어요? 요거 하고 나면 또 요거 해야 되고 막 사람 잡는 거라. 그런데 사람 성향 따라서 빨리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다 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량 생산이 안 돼. 이런 사람 이게 안 돼요. 우리 그 디자인 그 헤어 디자인 대회 보면 사람 여기 앉아놓고 막 화려하게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부 상관이에요. 그런 거. 상관성이 빨라져야 이런 걸 잘해. 이런 사람은 물론 상관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식신정제성을 쓰는 사람인데 운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이 경제적으로 9년이 신축년이 오잖아요. 내년에 2021년에 신축년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쓰는 기술이 바뀌어요. 싹 바뀌어요. 이렇게 상관적으로 싹 바뀌어요. 언제요? 2021년 1자 발음이 잘 안 돼요. 1년 전 신축년 상관이 뜰 때 이 친구의 숨어있는 이 상관기운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머리하는 스타일이 확 바뀌어버리겠어요. 평소는 자기 기술 스타일을 밀고 가는 거라. 옆에 사람이 와서 원빈 스타일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는 장동건이 좋아하는 장동건 스타일을 만들어주다가 저 문제는 뭐예요? 그래? 그럼 내가 원빈 만들어주지 하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상관은 상대에 응하는 거고 식신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프라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관성이 있는 것이 영업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에 우리 진주 그 백화점 있는데 그 백화점에 일하는 분들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상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제품에 확신이 없어도 잘 팔아요. 딱 봐가고 이 사람 일이 맞춰줄 때 막 팔아. 근데 식신 성향이 있는 사람은 내 이 제품이 내가 봤을 때 벨로다 제품은 말이 안 나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제품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막 그냥 이거는 진짜 그 말에 힘이 실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려면 기술 영업을 해야 돼. 자기가 그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영업을 해요. 안 그러고 아무리 갖다 팔라고 하면 못 팔아요. 이 식신하고 상관하고 다른 거라. 어떤 게 좋은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쓰는 사용자라면 뭐예요? 내 묵은 옷에 늘 붙어야 할 때는 상관성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 돼.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한테 가서 그걸 할 때는 뭐 식신성 있는 사람 보내야 돼. 진정성이 보여져요. 왜냐면 상관은 약간 좀 자기 기질이 약간 너무하거든. 그 자체가. 자, 정자라는 것은 아주 꼼꼼하고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서 안정을 좋아해. 그런데 편제는 안정 필요 없어. 한 방이라 한 방. 내가 뭔가 한 방에 뭔가 딱 하기를 원해. 그래서 편제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역마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해석을. 공파가 맞나? 예. 왜? 새로운 걸 끊임없이 찾아요. 그래서 남자 사주의 이 재를 부인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조용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싹싹하면서도 어디든지 누구든지 잘 맞춰주는 여자를 좋아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뭐예요? 합의되어 있다.
그런데 결혼을 그런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임술일간이라. 그럼 뭐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야. 여자 적셔줘야 되는데 임수는 네가 갖다 퍼무라 이 하거든. 그러면 안 돼. 대립이 나는 거야. 이건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래. 그냥 내가 여기가 끌리는 거예요. 이 자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총각이단 말이지. 그러면 개수라는 것이 올 때, 예를 들어서 경자 신축 이민 계묘잖아요. 그럼 2023년에 뭐예요?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그때 결혼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계묘. 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주는 편재라는 것을 원해 두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정절을 뒀네. 사회적 활동, 이 사람의 사회적 활동으로서는 편재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정제를 좋아하는 모습.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가 사회 활동을 할 때는 뭐예요? 다소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약간 도전적이고 이런 사업적인 것을 하지만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 개인적인 성향은 뭐예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정제와 편제가 공이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것이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이 자체는. 다음에 일간을 극하는 것. 일간을 극하는 걸 뭐라 했어요? 재성이라는 쪽 아니죠. 간성이라는 쪽, 간. 관이 편간이 있고 정간이 있었죠. 편간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힘들게 나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편간이에요. 정간은 안정된 거예요. 합리적으로 나에게 규칙과 원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편간성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한 반면에 항상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어디에 내가 가장 편한 데로 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해. 왜 내가 일을 맡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걸 알고 보면 자기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기 확실한 거라. 자기 몸이 죽어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편간성 사주를 전쟁터 사주라고 해요. 인생 자체가 전쟁터라고 보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사주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하면 뭐예요? 영웅이 되는 거고. 그걸 해결을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간이 어디 있어요? 없네? 목이 없잖아요. 그죠? 목곡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주는 뭐라 한다? 무간 사주다. 관이 없는 사주다. 관이라는 것은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건데 나를 극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 풀면 뭐예요? 직장이 없네? 이걸 좋게 풀면 뭐예요? 자유인이네? 틀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무관인 사람을 강제적으로 어떤 것을 해라고 압박을 하게 되면 못 견뎌요. 관이 없는, 그것도 목에 관계되는 관이 없는 형태의 사주다. 그런데 이분이 운이 가는 것에 따라서 그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못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명예도 되거든. 이분이 헤어 디자인을 하면 이름 한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름이 언제 나와 있습니까? 하면 이 관이 오는 때를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이라는 큰 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운이라는 해마다 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2022년부터 이민, 계묘, 갑진, 을사 4년 동안 가운데 확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사람이 이름이 나든지 안 그러면 어디 소속이 있었다면 그때 자기 간판을 달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관은 직업, 명예,
간판, 감투, 책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나쁘게 해석되면 구속, 감금, 질병. 그래서 사주가 신약, 일간기운이 약하면서 칠살기운이, 그러니까 평강기운이 강한 사람은 접신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접신. 가장 강한 놈이, 그러니까 이 평간행선 자연재해를 말하기도 하거든. 가장 어떤 강력한 것이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종이 되는 거지. 거기에 앉아, 그걸 뭐라 하네. 접신되는 거, 그걸 뭐라 합니까? 뭐가? 예? 뭐가? 예, 그런 식으로 잘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인성. 나를 생해주는 것이 인성이라고 했죠. 인성도 뭐예요?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죠. 인성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후인해주는 존재가 여기서 뭐예요? 음양이 다르면 정인. 정인은 어머니 같은 존재. 편인은 계모 같은 존재. 평가는 해병대, 정가는 의무경찰. 사주에 평간이 강한 사람은 항상 해병대 상이 부러지는 거. 저기 어제 따님이에요? 평간 중중 평간 입술을 써야 돼. 그러면 삶이 해병대라. 힘들지만은 뭐예요? 그것을 훈련만 잘 견디내면 뭐예요? 폼은 나지. 팔감을 딱 쓰고 그죠? 폼은 나지. 그런 거예요. 편의는 계모 환경. 계모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성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의는 침무 환경. 그래서 정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순한 사람이 많아. 그리고 느긋한 사람이 많고, 뭐 어찌 되겠지, 뭐 누가 도와주겠지, 이런 게 많아. 이 정의는 있네, 정의. 근데 그 정의의 힘이 강해, 약해? 약해. 여기 뿌리가 약해. 요한이 정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이 사주에는 저 정인이라는 조우도 되고, 그리고 나의 인성이 되는 저 기운이 좀 약한 것이 그것이 약간 문제다. 근데 이 사주 보면 금이 뿌리가 튼튼하고, 토도 뿌리가 튼튼하고, 수도 뿌리가 튼튼한데, 화가 뿌리가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사주는 식신생재, 나의 성실과 노력과 활동성과 표현성, 그것도 금에 관한 그거를 가지고 결과를, 재물이라는 것은 꼭 돈만을 원하는 한 게 아니고 그것을 결과를 내는 것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식신생재형 사주다. 내 기술과 노력으로서 결과물을 만든 행태의 사주인데 이 정화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행태다. 자, 이런 사람이 샵을 열어. 춥고 어두운 데서 가서 하는 게 좋겠어요? 뭔가 따뜻하고 약간 화려한 데 가서 하는 게 좋겠어요? 이 화가 있는 곳으로 가야 나를 도와주고 인기를 얻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럼 그 동네에서도 약간 화려한 데로 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내 기술이 잘 먹혀.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성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 이 자체.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남향이 있고 서양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향 위주로 가라. 그럼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 소재를 많이 써라. 그래서 사주를 보고, 물론 양택 인테리어는 양택 현공에 관한 양품 인테리어가 또 다시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 사주를 볼 때 이것은 내가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이 정하는 것은 뭐냐면 인기예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는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식신생계에 되는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살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기를 얻어오지 못하면 뭐예요? 쓸모가 없어요. 쓰지를 못해. 그러면 그게 운에서 올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그것을 풍수적으로 보완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성격적으로나 내 옷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정화를 보충할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운을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있는 사람 거로 갖다가 되는 맞는. 자, 운을 보겠습니다. 운이. 자, 운이, 자, 남자는 플러스, 그죠? 여자는 마이너스, 그렇죠? 거기에 뭡니까? 운이 가는 것이 남자가 플러스인데 연간, 연에 있는 천간이 플러스. 플러스는 뭐예요? 순행. 플러스 마이너스면 역행. 이 사주는 플러스니까 뭐예요? 순행이죠. 순행을 한다는 것은 계절이 순행 바로 간다는 거예요. 이 계절이 뭐냐 하면은 월이에요. 월이 계절이 바뀌는. 이 사람은 겨울에서 시작해서 뭐예요? 봄, 여름으로 가겠죠. 그러면 따뜻한 쪽으로 가네, 그죠? 이 사람이 아까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따뜻한 화가 필요한데 봄, 여름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운이 잘 간다, 좋게 가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얕은,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운 숫자는 놔두고, 정해라는 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첫 대운이 갑을병 전단이 뭐예요?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지지는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요 시기에 인, 묘, 진이라는 목의 운을 만나죠. 그죠? 이때 간을 딱 가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서 경인운에 인신충을 딱 오게 되죠. 그럼 이때 이 친구가 인신충 인해합 하면서 이때 인생이 큰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대운수가 뭐 20대나 뭐 되겠죠. 여하튼. 20대네. 예, 20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봄을 만나서 앞으로 뭐예요? 여름으로 가겠죠. 그래서 가고 을미 이리 가까입니까? 그럼 이 시기에 이름을 크게 얻게 된다. 간목 여기에 딱 뜨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화의 조주 뿌리를 딱 가지게 되죠. 그럼 이 문제 보면 알겠지. 60대. 예. 그죠? 그런 식으로 사주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운이 그렇게 가는 거고, 자, 운은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 그것이 월지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초반 운이 화로 갔다면, 초반에 요 인성의 운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화생토하는. 그러면 뭐예요? 초반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지. 그런데 초반 운에 뭐로 갔어요? 겨울로 갔잖아요. 이 수운이잖아요. 재로 가버리잖아요. 재문. 그러고 이거 뭐예요? 비경급이니까 친구죠. 친구, 동료. 그러면 초반 운에 재물과 친구들에 관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재물은 뭐냐 하면은 재미있는, 재라는 것은 재미 있는 것을 위주로 가고 비경급이라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시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자체. 그래서 이렇게 월에 재물이 있는 사주가 재물이 딱 드러나면 돈 버는데 관심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재물이 인생의 주제가 된다. 재물이 인생의 주제가 되는 사주다. 이 사주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운에서 초반에 이렇게 오면 뭐예요? 초반에 오면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뭐였어요? 어릴 때 재밌는 거 쫓아다니는 운이고 여자 만나고 뭐 그런 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초년에 이렇게 재운이 운이 오는 것을 항마운이라 해. 공부를 방해한다 해서 항마운이라 해. 그런데 이 친구가 요 시기 경인운부터 뭔가 관적으로 크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뭔가 인생의 큰 변화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경금신금이라는 식상이잖아요. 그럼 이때 내 식신, 노력과 활동을 많이 쓰면서 이 시기에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임수기수. 재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때 가불이 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관을 좀 얻게 되는 행태다. 그래서 운이 초반 재운에서 관운으로 그 다음에 인성운으로 간다. 나중에 이 인성운으로 간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뭐예요? 새 받아 먹는다 이 소리를. 문서 갖고 얘는 이 친구는 재물에 대한 이 그게 감각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인성운이 오면 인성 문서를 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뭐예요? 식신 생기니까 뭐예요? 노력으로서 내 이 신금이 현침이거든. 그럼 내가 꼼꼼하게 또 정제 정인 이래 되면 성격이 꼼꼼합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다 매만져 주다가 뭐예요? 나중에 이래 되면 뭐예요? 이제 노가다는 싫고 뭐예요? 이제 문서 가지고 문서라는 것은 정보나 문서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돈을 땡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세관 두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리니까 공부한다고 하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인수운이 뒤에 오게 되면 이제 70, 80대가 이제 죽을 때. 앞으로 150년 지금 완전 150년이랍니다 지금.